가시죠. 뭐 분석을 막 크게 많이 할 만한 경기들이 많지는 않아서 금방 끝날 것 같아. 오늘 분석 금방 끝날 것 같은데. 전북 먼저 할까? 가와사키는 제가 패스했어요. 패스했고 굳이 보면 오버인데 오버가 좋아 보이는 걸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버렸습니다. 그냥 버렸고 굳이 보면 오버인데 오버가 막 별로 땡기질 않아. 그래서 승이나 오버 한데 모르겠어요. 솔직히 두 골 차여가지고. 아니요. 뭐 무떠도 돼가지고 두 골 차래. 해배당 흐름도 솔직히 승적으로 찍기 흐름이 안 좋아. 계속 올라가. 애초에 초기 배당이 낮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산통도 최가인 감독이 뭔 짓 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습니다. 이거 전북 먼저 보면은 일단은 지난 경기는 사실 전북의 그런 공격적인 부분이 많이 도드라졌죠. 확실히 전방에서의 뭐 움직임이라든가 뭐 조금 롱볼도 많았었지만 뭐 양 팀이 색깔이 좀 달라요. 포항은 짧게 가고 전북은 조금 실리적인 색깔을 원래도 입힌 팀인데 지난 경기 사실 공격 쪽에서 작업들이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올 시즌 어느 정도 기대가 되는데 요거 일단 라인업을 좀 보기는 해야 돼요. 뭐 당장에 뭐 부상자 명단에 뭐 송민규나 이런 애들 올라와 있지는 않은데 그 포항 원정길에서 그 단체 사진 찍은 게 있는 게 그 송민규가 안 찍혀 있더라고. 근데 어쨌든 요건 우리가 라인업을 확인은 가능하니까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송민규에 대한 출전 여부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으로 포항 같은 경우 새 감독 체제에서의 사실 불안 요소들이 많았는데 직전 경기를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은 솔직히 막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새로 합류한 전방에 조르지나 뭐 수비 쪽에 아스프로 이런 애들도 괜찮긴 했었는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뭐 핵심 자원들에 대한 부재도 있고 뭐 미드필더 쪽에다 오베르단 빠져 있잖아요. 오베르단 빠져 있고 김종우도 또 계속해서 오늘도 못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력이 완전치가 않다. 다만 이 경기 어쨌든 상승면에서 포항이 홈에서 만큼은 전북 상대로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뭐 전북이 풀라인업이라고 하면은 프렌을 찍어볼 만한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지금 분석하는 상황에서는 모르긴 하거든. 그래서 형님들 라인업 보시고 뭐 풀라인업이다 싶으시면 뭐 무승부 내지 전북 프렌 사이드를 볼 만한 경기가 아닌가. 지난 경기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근데 전북이 이게 어쨌든 홈에서 2점 차로 이겼기 때문에 그리고 워낙 실리적인 축구를 많이 하는 팀이잖아. 이게 어떻게 보면 무승부로 가는 게 또 맞을 수도 있어요. 그 선상에서 좀 고민이 많이 되는 경기. 무외무 프렌. 이기면 장땡인데 이거 포항이 홈에서 절대 안 지려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지난 경기 그리고 후반전 내용 자체는 포항이 그렇게 나쁘지도 않았어. 전반전에 좀 엉성했을 뿐이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무외무 내지 해무 아니 프렌을 볼 만한 경기인데 저는 무승부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무승부 프렌 뭐 요 정도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무나 전북 프렌. 이 정도 느낌 보고 잠시만요. 넘어가겠습니다. 가고 두 번째 맨시티 대 이제 브랜트포드. 따 이거 맨시티 대 브랜트포드. 일단은 뭐 다 뭐 최근 둘 다 뭐랄까 아주 좋은 상황은 아니라고 우리가 좀 보여지죠. 와 홀란드 지난 요즘 왜 그래? 아니, 지난 경기 진짜 너무하더라고. 너무 많이 놓쳤고 찬스를. 사실 맨시티가 첼시전에 엄청나게 막 부진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냥 홀란드가 다 놓쳐서 못 이기. 저건 그냥 홀란드 때문에 비겼어요. 홀란드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비 쪽에서 최근에 조금 어쨌든 맨시티가 실점이 계속해서 있는 부분은 뭐 우리가 진작에 알고 있었잖아. 그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 좀 뭐 카이로커의 좀 노쇠화나 뭐 아니면 존 스톤스의 조금 부재, 뭐 아직까지 컨디션이 100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따른 수비 라인에서의 문제 때문에 결국 한 골 주고 홀란드가 다 놓치고 1대1 딱 그랬던 내용인 것 같고, 브랜트포드는 전방에 이제 어쨌든 간에 뭐 거기 네이션스컵 선수들 돌아오고 또 몇몇 부상자들 좀 돌아오는 부분에 있어서 득점력 자체는 솔직히 괜찮아요. 지난 경기 사실 리버풀전도 브랜트포드가 한 골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몇몇 또 좋은 찬스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생각외로 리버풀의 그 알리송 대타로 나온 골키퍼가 잘 막았을 뿐이지. 그래서 공격적인 지표는 괜찮습니다만 수비가 안 돼요. 지금 브렌트포드가 지난 경기도 사실 리버풀전에 다른 부분이 아니라 브렌트포드의 수비진에서의 실수, 또 상대의 역습 상황에서의 집중력 부재로 마크 미스 막 다 실수로 먹혔어. 죄다 뺏겨서 먹히고 방심하고 그냥 아니 막을 수 있는 건데 설렁설렁하다 또 쳐먹히고, 그래서 4골이나 쳐먹은 거거든요. 근데 브렌트포드가 최근 경기를 보면 계속 약간 그런 느낌이야. 실점에 대해서 항상 좀 수비 라인 자체가 그냥 기본적으로 좀 불안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는 맨시티가 어쨌든 지난 경기 또 홀란드가 살아날지가 좀 관건인 부분이고, 브렌트포드는 화력에 있어서는 그래도 맨시티 지금 수비를 감안했을 때 뭐 득점에 대한 기대치는 있습니다만 수비가 얼마나 버틸지도 또 봐야 되는 포인트라서 약간 양쪽의 데이터가 약간 엇갈려. 그래가지고 저는 이 경기 솔직히 여러분들이 뭘 찍어도 할 말 없는 경기라고 솔직히 생각은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브렌트포드 수비 지난 경기 보면서 진짜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특히나 홈 경기였고 지난 경기는 리버풀 상대로 수비진의 집중력이나 어떤 폼 자체가 지금 너무 많이 떨어져 있다. 계속해서 또 피녹도 수비 쪽에 또 핵심 자원이 빠지고, 뭐 양쪽 측면 에러니키 리코이는 계속해서 빠지잖아. 장기 부상으로 이번 시즌 계속 못 뛰고 있기 때문에 요거 그래도 차라리 브렌트포드의 수비에서의 좀 정신 차리는 것보다 나는 그냥 홀란드가 살아나는 거를 더 감안해가지고 요거 마인 오바 보겠습니다. 맨시티 승 마인 승 오바까지 3대1 정도 봅니다. 맨시티 국룰 스코어인 3대1 정도 보고 넘어가고요. 뭐 빠지는 선수는 저기 참 맨시티는 잭 그릴리시, 그바르디올 뭐 요정도, 저기 브렌트포드 쪽 언급해 드렸고요. 은배우모 빠지고 뭐 수비 쪽에 애들, 그리고 카디프 대 블랙번 경기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카디프가 최근에 안 좋죠. 그러니까 카디프라는 팀이 원래 세트피스의 팀이거든요, 형님들. 이번 시즌 세트피스의 강점이 엄청나게 도드라지는 팀이고, 그래서 수비수들의 득점이 많아요. 그래서 세트피스 원툴이기 때문에 공격진에서의 뭔가 기대할 부분은 솔직히 별로 없어. 세트피스 참고로 팀 내 최다 득점자가 센터백입니다. 5골. 세트피스 원툴이야.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팀이 이제 후반기에 세트피스는 보통 읽혀요. 전반기에 재미 보면 후반기에 읽히거든. 그래서 그 패턴을 좀 다르게 가져가거나, 그러니까 짧게 가는 코너킥 주로 해서 재미 봤으면은 후반기에 좀 길게도 가주고 약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카디프가 최근에 그런 것들이 좀 읽히다 보니까 많은 양의 일단 득점을 하는 데 있어서 거의 뭐 무득점 아니면 한 골에 그치고 있고, 또 골이 터지고 잠가야 되는데 골이 안 터지니까 잠그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실점도 늘어나고 지금 성적이 거의 개꼬라 박았죠. 더군다나 기존에 세트피스에 득점을 많이 올려주던 센터백 자원이나 뭐 이런 선수들이 또 부상 관련에 대한 이슈가 있어요. 오늘도 페리 5골로 팀 내 최다 득점자인 요 새끼 이제 불투명에 떠 있고, 뭐 주전 키퍼도 최근에 좀 불투명. 뭐 중앙 쪽에 또 이제 고향으로 또 합류한 에런 램지, 그 아스날이 있었고 이제 저기 유벤에 가 있었던 얘도 이제 불투명이랑 오늘 또 아마 빠지는 느낌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쪽에 지금 카디프가 누수가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다. 블랙번 같은 경우는 이제 새 감독 체제에서 뭐 라인업 그 포메이션도 좀 바꾸고 뭐 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측면 수비 쪽에 좀 부상자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감독의 어떤 그 포메이션 자체는 3백이야. 그 라인업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센터백 숫자는 뭐 충분하고요. 뭐 어쨌든 윙백 자원들이나 뭐 요렇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 풀백 자원들보다 이제 미드필더 쪽 자원들을 기용하면서 뭐 측면 수비에 대한 부상은 지금 많긴 합니다만 뭐 크게 막 드러나는 부분은 없습니다. 최근 경기 뭐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막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카디프의 어쨌든 득점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블랙번이 한 골만 넣어도 풀어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블랙번 프렌 쪽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블랙번 프렌, 뭐 블랙번은 원래 오바가 정석인데 원오바 같은 경우에는 카디프의 득점력을 감안했을 때 0대0 블랙번 승리나 1대1 무승부를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오바는 패스. 원오바는 패스하고 네 번째 뭐 입스위치 경기 그냥 이거 승 보고 넘어갈게요, 형님들. 이거 뭐 마인까진 모르겠어요. 나는 이브리그 마인은 저기 뭐 레스터나 이런데 아니면 못 찍겠더라. 그래서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고
일반승 해줄 거라고 보고요. 홈에서 워낙 강하고 또 로더넘 꼴등이니까. 플리머스 아니 사우스햄튼 대 헐시티. 이 경기도 최근에 헐시티가 원정에서 뭐 로더럼이라든가 뭐 허더지필드 강등권 팀들 상대로 2승을 거두면서 뭐 나름대로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오늘도 이기면 헐시티가 원정 4연승이거든요. 이거 헐시티가 이긴다고 보긴 상당히 어려워. 제가 대충 찾아봤는데 근 10년 동안 헐시티 원정 4연승은 뭐 없었어요. 언제까지 내려가야 될지 나도 모르는데 한 10년 정도 찾아봤거든. 원정 4연승은 없어. 결국 승 아니면 무중에 가야 되는, 기본적으로. 또 사우스햄튼이 홈에서 워낙 강하기도 하고, 역배를 찍으시는 분들도 뭐 15%나 역배를 찍었는데 배당이 좋아서 그런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땐 역배 가능성, 또 사우스햄튼 홈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고, 뭐 어쨌든 헐시티가 최근에 필로진이 복귀하면서 계속해서 좋은 활약들을 지난번에 제가 언급해 드렸는데, 얘가 1월인가 12월 동안 좀 빠져 있었거든요, 부상으로. 근데 돌아오자마자 또 연승과 또 공격 포인트도 올려주면서 어시스트 이런 것들, 사실 헐시티가 최근에 좀 매서운 모습도 어쨌든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우스햄튼에 지금 부상자들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뭐 지난 원정 2경기 브리스톨 상대로 이제 좀 아쉽게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또 웨스트 브로미치 상대로 다시 또 반등에 성공을 했고, 헐시티가 그리고 실점이 없는 팀이 기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요거 사셈이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1대1 무승부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는데, 그래도 저는 그래도 사셈이 유리하다 이거. 기본적으로 헐시티가 최근에 이기는 경기들이나 막 이런 경기들이 많은데, 뭐 경기 내용적인 부분이나 또 경기 끝나고 이제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는 뭐 압도적인 내용이나 이런 건 없어요. 약간 한 끗 차의 승리가 좀 많다. 그 정도의 경기력이라면 사우스햄튼 원정에서 어려울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또 계속되는 또 이브리그 같은 경우 일정이 빡세. 팀이 24개 팀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기타 뭐 프리미어리그 뭐 저 라리가 세리 뭐 이런 데보다 팀이 많아요. 그래서 일정이 빡세. 당장에 뭐 11일, 14일, 18일 그리고 오늘 또 경기야. 존나 빡세다 일정이. 원정에서 계속 경기를 치르고 있는 헐시티이기 때문에 그런 또 체력적인 부분이 내려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요거 저기 사셈승 오바까지 한 2대1 3대1 봅니다. 2대1 3대1 한 골 정도는 뭐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인터 대 이제 AT 마드리드.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요거 챔스 여기서부터 이제 2경기 남은 게 챔스인데, 일단 오늘 챔스 아까도 제가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어디로 튈지 모르는 팀들 간의 대결이에요. 오늘 그 매치업들이 뭐 다른 대진 같은 경우 이제 한쪽으로 좀 뭐 라치오가 이기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전력 자체는 한쪽으로 대부분 치우쳐져 있는데, 오늘 인터 AT 저 PSV 도르트문트는 거의 뭐 어디가 올라갈지 솔직히 쉽게 예상이 잘 안 되죠. 동전 던지기 느낌이 좀 강한데, 일단은 뭐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AT 마드리드 시메오네 감독이 상당히 수비적으로 좀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해외 쪽에 뭐 해외 그 AT 전문 기자나 뭐 이렇게 좀 라인업 예상 라인업 올려주는 거 보면은 그냥 거의 약간 550 그나마 앞에 그리즈만 정도 세워놓고 그냥 전원 수비 느낌, 뭐 이런 식의 라인업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AT가 사실 시메오네 감독이 옛날에 그 4-4-2 그냥 진짜 진득한 수비, 아니면 뭐 3백에서도 나왔던 그런 수비들, 그런 거를 좀 버리고 올 시즌에 공격적인 색깔로 다시금 좀 감독이 저물어 가다가 다시 또 꽃을 피웠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토너먼트 챔피언스리그 강팀 원정에 있어서는 이전에 본인이 원래 잘하던 그 늪축구 수비축구를 종종 가져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오늘 경기 예상 라인업이나 여러가지 봤을 때 그냥 수비 주구장창하면서 한 골 싸움을 노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인터밀란이 지금 당장의 약점은, 인터의 약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약점도 아니야. 인터 약점이 없어요. 지금 약점이 없는 팀인데 그나마 하나 꼽으라면은 공격 전개나 공격력이거든. 그나마 꼽으라면 수비 자체는 워낙 좋고 뭐 미드필더진에서의 뭐 중거리 빠따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아요. 뭐 전개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공격에서 막 엄청 막 뭐 예를 들면 아스날, 맨시티 막 이런 리버풀 이런 팀들이 한창 잘할 때처럼 그런 유기적인 느낌, 그 정도의 느낌은 사실 없어요. 인터밀란이 조금 더 세리에 특유의 그런 모습들, 간결하게 하고 뭐 크로스 올리고 뭐 전체적인 전력에서의 앞서는 부분을 바탕으로 이제 좀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제 AT 마드리드가 수비로 잘 막을 수 있으면 우리가 한 골 싸움으로 가져갈 수 있다. 내지 무승부. 정말 뭐 인터가 날린다면 뭐 1대0 승리 내지. 지더라도 한 골 차. 이런 그림을 좀 AT 마드리드 어쨌든 그리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인터밀란 유리합니다. 수비가 너무 좋아요. 지금 인터밀란은 수비에서 빈틈이 없다. AT 마드리드가 작정하고 수비를 하려고 하면 제 생각에 역습 과정 자체도 솔직히 쉽지 않을 것 같고 또 인터밀란이 어쨌든 뎁스 자체가 워낙 뛰어난 팀이기 때문에 더블 스쿼드잖아요. 더블 스쿼드. 모든 포지션이 더블 스쿼드예요. 여기는. 그렇기 때문에 리그 일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로테이션 자체도 너무 많이 잘 들어가고 있고 또 에이티 마드리드의 이번 시즌 원정 성적이 좀 시원찮은 부분들 또 여러 원정 경기에서 실점이 많죠. 어쨌든 간에 원정 경기 실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인터가 한 골만 넣어도 이길 가능성이 높거든. 제가 볼 때 에이티가 골 자체를 진짜 많이 넣어야 제가 볼 때 한 골이에요. 두 골 이상에 대한 기대치는 거의 없는 느낌이야. 제가 봤을 때 한 골 아니면 무득점이에요. 그래서 요 경기 사이즈는 뭐 인터밀란이 홈에서 무득점할 만한 사이즈는 제가 볼 때 아닌 것 같고 올 시즌 인터밀란 정말 매섭다. 선수들의 컨디션도 계속해서 12시 꼭대기 방향으로 지금 유지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게 어쨌든 에이티가 잠근다고 했을 때 인터밀란은 미드필더 쪽에서 중거리를 갈겨줄 빠따 좋은 애들이 많아요.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변수도 에이티가 어쨌든 무시할 수가 없다. 박스 안에서 잠그는데 씨발 중거리 날려서 또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 저는 인터밀란 사이드로 보고 개인적으로 햄무 쪽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바는 언더 1대0 정도 봅니다. 1대0 1대0 뭐 1대1 2대1 막 이런 사이즈를 봐요. 인터가 뭐 대승을 한다면 2대0 정도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PSV 대 이제 도로트문트 경기도 상당히 좀 비슷한 애들끼리 좀 만나긴 했어요. 이제 PSV 에인토벤 같은 경우 다행인 부분은 이제 측면 쪽에 드리블이 상당히 또 좋은 바카요코가 지난 경기 좀 명단 제외였었나요? 최근에 좀 빠져 있었는데 오늘 도르트문트전에 복귀한다라는 부분 또 저런 선수들이 측면에서 휘저어주는 게 상당히 매섭거든요. 또 뭐 바카요코는 뭐 저기 LBDC 최고의 드리블러니까 복귀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 여전히 중원에서 싸워줄 수 있는 미드필더 이제 펠릭스 은메차가 빠져있다라는 부분은 아쉽습니다. 요게 뭐 알레나 아데미 알레 같은 경우도 어쨌든 저 LBDC 득점한 출신이니까 뭐 이런 근데 솔직히 뭐 기대치는 없습니다. 어쨌든 뭐 빠져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에인토벤이 어쨌든 이번 시즌 홈에서 보여주는 리그에서의 엄청난 기세들 이런 것들은 무서운 건 사실이에요. 뭐 그냥 지금 에르비듯이 씹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뭐 무도 아니라 그러니까 진 적이 없는 건 당연하고 무도 거의 없어요. 거의 뭐 전승에 가까운 지금 기록인데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 이 팀이랑 싸워줄 만한 팀이 없어요. 지금 에르비디시에는 그나마 페노르트 정도밖에 없는데 뭐 아약스 망했지 알크마르 개똥이지 이게 PSV가 올 시즌 좋은 건 맞는데 그만큼 다른 팀들이 정상이 아니에요. 가뜩이나 애들은 좀 좋은 상태는 다른 팀들 개같이 못하니까 지금 뭐 압도적인 모습이지 사실 조별 예선 단계에서의 PSV의 어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한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리그에서야 그런 압도적인 모습이 나왔던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거의 뭐 박빙으로 가거나 뭐 상당히 열세인 포지션이었던 적도 종종 있고요. 뭐 한끗 싸움이었기 때문에 리그에서의 강세를 사실 요 경기까지 들고 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좀 부정적인 느낌인 것 같고 그렇게까지 세지 않다 PSV 뭐 이렇게 보여주고 도르트문트가 올 시즌 사실 리그에서 뭐 여러 선수들의 좀 이탈도 있었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들 뭐 지난 경기 볼프스전도 무승부로 아쉽게 좀 그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제 방송 뭐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무는 개왕권을 써요. 개왕권. 드래곤볼 보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개왕권을 종종 쓰거든. 그래서 제 돌무는 약간 타이밍이 중요해.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볼프스부르크전도 그냥 단통 무로 예상했잖아요. 돌문 경기들에 대한 적중이 제가 또 상당히 최근에 괜찮은 것 같은데 이 팀은 그냥 명확하게 가기 좋은 타이밍과 안 좋은 타이밍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후방에서의 어떤 빌드업이나 이런 부분은 도르트문트가 옛날에 한창 좋았을 때보다 안 좋아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도르트문트가 조금 더 많이 뛰고 상대를 많이 압박을 가했을 때 강한데 라인업 쪽으로 그거를 꾸준하게 할 수 있는 팀이 아니야.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도르트문트. 그래서 들쑥날쑥한 거야. 어느 날은 왔다 존나 잘하네. 어느 날은 야 이 새끼들 갑자기 왜 이래? 이런 경기들이 많아요. 도르트문트가. 그래서 지난 볼프전이 상당히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힘을 뺄 수밖에 없죠. 오늘 챔스인데. 그죠? 어쨌든 도르트문트가 리그에서는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구조적으로 당연해요. 말했잖아. 기복이 있을 수밖에 없는 팀이라고. 근데 챔피언스 리그에서만큼 조별 예선 단계에서도 그렇고 죽음의 조에 속해 있었잖아요. 매번 전력을 다하니까 결국에는 그런 상대의 뭐 빌드업 내지 공격을 효율적으로 많이 차단을 하고 거의 모든 경기에서 도르트문트가 뉴캐슬 원정 사실 뭐 파리 원정 포함해가지고 거의 다 열세 포지션이었는데도 대부분의 경기에서 대등하게 좀 싸웠거든요. 파리전도 거의 진짜 잘 싸웠고 그랬던 만큼 오늘 경기도 결국에 막 일단은 또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또 보강도 어느 정도 가져간 도르트문트지 않습니까? 최근에 또 첼시에서 데려온 매트센 또 요 새끼가 측면 쪽에서 좋은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제이든 산초는 언제든지 뭐 한 방에 있는 또 그런 부분이니까 저는 요거 뭐 PSV 홈에서의 그런 부분은 무섭지만 저는 도르트문트 챔피언스리그에서 도르트문트가 더 무섭다. 항상 저도 몇 번 당했어요. 개무시하다가 이제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뭐 파리 뭐 저기 뭐 뉴캐슬 때도 뉴캐슬 승 갔나? 뭐 그랬다가 그냥 걔가 그냥 처발렸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요 매치업 자체는 도르트문트가 생각보다 원정에서 할만할 것이다 라고 보고 도르트문트 프렌스 프렌 요렇게 보고 어느 번은 오바가 개정배인데 저는 1대1에 대한 부분을 전혀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르트문트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무라는 부분은 원정에서 좋은 결과고 또 하지 않습니까? 또 도르트문트가 무승부인 상황에서 크게 막 공격하지 않는다라면 수비 자체에 대한 부분은 뭐 지난 조별 예선 단계에서 이미 증명이 됐잖아. 어느 팀이랑 붙어도 얘들이 수비하려고 마음 먹었을 때 거의 뚫기가 정말 쉽지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노바보다는 프렌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 정도까지.